안녕하세요. 네, 인강드림 기초 용어 정의 시간입니다. 자,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등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기반 시설,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 공정률을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면은 이제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 상수도 공급 능력, 하수 처리 용량 등 시설 부족이 향후 예상되지만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목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죠. 네. 앞번에 또 시험 2023년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그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 새로운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성장관리구역 구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게 해서 머리 글자 따서 녹관, 농자 그렇게 되죠.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성장을, 즉 녹관 농자의 개발이죠. 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이 관리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내용하는 성장관리구역 수립을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성장관리구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구역의 공통점은 모두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성장 관리 구역 이렇게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 관리 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제지구죠.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또 하나가 자연방제지구가 있는데 아마 제가 사례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거 시가지예요.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는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제가 해운대 신도시 방파제 건설이라든지 배수 펌프장 건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됩니다. 네.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지 지역,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방제지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로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는 두 개가 있죠.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자연 취락지구가 되고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그렇죠.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인데, 지난주에 수업할 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그죠?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잖아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죠? 원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이제 건설회사 등에게 공급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원행지로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조성 토지와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실체에서의 개요 설명을 드린 거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의무적으로 다 수립해야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계획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이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찬지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그 새로 조성된 택지를 환지 주는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 아파트죠.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입체 환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 원주민들은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받거나 아니면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일부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입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과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라고 조문은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실체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류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고요.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은 채비지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